실제 예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예제 살펴보는데 요거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우리가 다 쓰고 있는 달력, 그레고리력이라고 합니다. 그레고리력. 달력의 규칙이에요. 뭐냐면 서기 1년 1월 1일이 서기 1년 1월 1일이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2일은 화요일, 3일은 화요일 이렇게 쭉 갑니다. 그러다가 윤년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다시피 1년은 365일로 결정을 하고 쭉 가다 보니까 이게 날짜가 하나 남는 거예요. 4년쯤 갔더니. 그래서 4년이 되면 1년이 366일로 바뀝니다. 4년마다. 언제 바뀌죠? 2월이 29일이 되죠. 그래서 2월 28일로 쭉 가다가 4년마다 한 번씩 2월이 29일까지 있는 해가 생기고 그걸 저희가 윤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이게 딱 떨어지지 않고 한 100년쯤 지나갔더니 또 하루가 모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100이 되는 해. 그래서 100년, 200년, 300년 이런 애들은 다시 2월 달이 28일이 돼요. 4로 나눠 떨어져도. 근데 이렇게 또 쭉 가다 보니까 한 400년쯤 했더니 또 모자라는 거예요. 또 남는 거예요. 그래서 400으로 나눠 떨어지면, 이래서 400년, 800년, 1200년, 1600년 이런 데는 다시 윤년이 됩니다. 그래서 28일이 29일로 바뀌는, 이렇게 좀 복잡한 식인 것 같지만 이게 실제 저희가 쓰고 있는 그레고리력이라는 달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건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현재 연월일을 치고 요일 맞추기, 현재 연월일을 치면 요일 맞추기, 이걸 해보려고 하는데 그냥 기본적인 내용만 있고 이렇게 에라 처리나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 1월이 아니라 막 15월 이런 거 넣으면 원래 안 되는데 그런 처리는 안 했어요. 그런 처리는 안 하고 기본적인 것만, 우리 배운 것만 갖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요걸 해볼게요. 요 규칙을. 먼저 연월일을 다 입력을 따로따로 한번 받아볼게요. 연도, 월, 일을 따로따로 입력을 받은 다음에 그걸 갖다가 요런 알고리즘, 요런 조금 복잡해 보이죠? 요걸 가지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이거를 한번 나중에 부분 카피해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짜보는 시간. 만약에 요거를 이렇게 보고서라도 짤 수 있으면 프로그램 어느 정도 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설명을 제가 간단하게 드려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여태까지 서기 1년 1월 1일부터 현재 날짜까지 총 얼마가 지났는지를 제가 셀 거예요. 그래서 그 센 다음에 그걸 7로 나눌 겁니다. 그래서 나누어 떨어지면 월요일, 1이 남으면 화요일,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밑에 그런 로직이 있어요. 나누어 떨어지면 일요일이네요. 나누어 떨어지면 일요일, 1이 남으면 월요일. 왜냐하면 서기 1년 1월 1일이 월요일이니까. 그래서 요 나머지가 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며칠이 지났나 요거를 카운팅을 해가지고 7로 나누어 가지고 현재 요일이 뭔지 체크해보는 요런 로직이라고. 간단하죠. 요거는 이렇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쭉 다 더하려고 해봤더니 원래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몇 년이 지났는지를 세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2000년이다. 그럼 1년부터 1년, 2년, 3년, 2000년 지났잖아요. 근데 각각이 365일이 있으니까 곱하기 365를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윤년이면 1을 더 더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월은 만약에 지금 저희가 지금 몇 월이죠? 4월이죠. 4월이면 3월까지는 일일이 세는 게 아니라 한 달에 31일까지 있는지를 계산을 해서 그걸 곱해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연 따로 계산하고 월 따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현재 월이 4월이면 이거는 그렇게 계산할 필요 없이 현재 2일이니까 2 더해주면 되죠. 만약에 현재 15일이면 15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연 따로, 월 따로, 일 따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총 며칠이 지났는지를 세볼게요. 한번 세보겠습니다. 먼저 이거 나중에 쓰려고 요거 한번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year 언더바 months, 길지만 이거 그냥 변수입니다. 우리 앞에서 A는 1 한 것처럼 이거는 지금 리스트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1번째라고 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31일이 되겠죠. 31일이 되겠죠. 만약에 여기에 2번째라고 하면 저기 위에 있는 대로 지금 보는 겁니다. 28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3번째 하면 31일이 되겠죠.
30. 이거 제가 임의로 쓰는 게 아니라 요거 갖다 쓰는 겁니다. 요게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나중에 여기다 월을 집어넣고 그 값을 쓰려고 이렇게 변수를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미리. 그럼 여기 앞에 0은 뭐냐? 이거는 저희가 원래 월이 0월은 없잖아요. 0월은. 그래서 이거를 그냥 임의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0으로. 이건 안 쓰려고. 나중에 안 쓰려고. 굳이 이렇게 하지 않고 0이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다 그냥 제가 월을 하지 않고 월 빼기 1 이런 식으로 해서 써야 돼서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흔히 말하는 더미 변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거 안 쓸 겁니다. 0월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1월은 31일, 2월은 28일, 3월 31일, 4월 30일. 이거 큰 달 작은 달 있죠? 이걸 이렇게 다 세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딱 생각이 나죠. 아, 28일. 그러면 평년은 그냥 이걸 쓰면 되고 윤년은 여기에다 1을 더해줘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먼저 윤년을 선택하는, 체크하는 로직이 요겁니다. 포문을 돌면서 보시면 레인지를 1부터 2여까지. 2여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제가 2021년을 입력했으면 2여 미만이니까 2020년까지. 왜냐하면 전년도까지 365 곱하려고. 올해는 365 곱하면 안 되죠? 월과 일을 따져가지고 각각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까지 돌릴 거예요. 아이템에 그럼 뭐가 들어오죠? 처음에 1, 그 다음에 2, 3, 4, 어디까지? 2020까지 이게 2020바퀴가 돌겠죠. 그래서 아이템이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이거는 윤년인 거예요. 그래서 400 원래 토탈 데이에다가 원래 거에다가 366을 더할게요. 근데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윤년이 아니죠. 그래서 365를 더할게요. 4로 나누어 떨어지면 윤년이죠. 366을 더할게요.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면 평년이니까 365. 요 로직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앞에 로직이 이건데 이거를 만약에 if문을 앞에서부터 4로 나누어 떨어지면 이라고 먼저 썼으면 4로 나누어 떨어지면 이라고 먼저 쓰면 그 중에서도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그 중에서도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이렇게 로직이 복잡해져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 로직을 뒤집는 순간 이게 아주 깔끔해지는 거죠.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무조건 윤년인 거예요. 무조건. 그 다음에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무조건 평년인 거죠. 4로 나누어 떨어지더라도 이게 먼저 걸리는 거니까. 그리고 4로 나누어 떨어지면 이거는 무조건 윤년인 거예요. 왜냐하면 4로 나누어 떨어지는 애들 중에서 만약에 100으로 나누어 떨어진 애다. 400이면 여기도 걸리고 여기도 걸리죠. 근데 이게 위에 있으니까 얘가 먼저 걸리는 거예요. 그럼 얘가 걸리는 순간 밑에는 체크조차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if문을 우리가 쓸 때 순서를 뒤집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간단한 로직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해보면 언뜻 생각하면 복잡하잖아요. 4로 나누어 떨어지는 것들 중에서 100으로 또 100으로 나누어지는 것들 중에서 400으로 이렇게 복잡한 로직이 들어갈 것 같지만 이걸 이렇게 뒤집어주면 아주 간편해지는 거죠. 왜? if문은 위에서부터 체크를 하고 내려가는데 만약에 여기에 걸리면 밑에는 체크조차 안 한다. 이게 중요한 규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까지 다 해서 366을 더할지 365를 더할지를 결정해서 지금 만약에 2021년이라고 하면 2020년까지를 싹 다 곱하기를 해서 싹 다 더해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더해자면 토탈 데이즈에. 토탈 데이즈는 원래 0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토탈 데이즈는 원래 토탈 데이즈에다가 366을 더했죠. 그럼 한 바퀴 돌면 토탈 데이즈가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돌아올 때는 거기다 계속 누적합을 하겠다는 겁니다. 누적합을. 어느 평년이면 365, 윤년이면 366을 더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 전년도까지를 다 토탈 데이즈에 더했어요. 그 다음에 요번 달까지 한번 볼게요. 1 이상 먼스 미만이면 올해가 지금이 4월이죠. 4월이니까 3월까지만 지금 저희가 더하려고 해요. 3월까지만. 그래서 토탈 데이즈에다가 예를 들어서 현재 1이야. 그럼 1월이니까 여기에 토탈 데이즈 아이템이 1이 들어왔죠. 그럼 아까 말한 대로 1이니까 31일. 여기가 31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탈 데이에다가 31을 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퀴 돌아가면 2월이 되겠죠. 2월이면 28이죠. 여기 28이 있죠. 28을 토탈 데이즈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전달까지를 더해 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
이 달이 만약에 그 윤년이었으면 1을 더 더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2월 달을 계속 28일로 했으니까. 이건 언제까지만 체크하면 되냐면 올해가 윤년인지 아닌지만 체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가 윤년인지 아닌지만 체크하면 되기 때문에 현재 내가 입력한 2021년이 윤년인지 아닌지 체크를 해서 윤년이면 1을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0인데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근데 명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 라인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와 동일합니다. 원래 거에다 0을 더하는 거니까.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어요. months가 3보다 크면이라고 한 조건은 뭐냐면 현재 만약에 4월이면 내가 전달까지가 1, 2, 3이 해당되죠. 그러면 이거는 중간에 2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현재가 2월이면 어차피 내가 전달까지가 1월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윤년인지 아닌지 상관이 없어요. 윤년인지 아닌지 상관이 있으려면 2월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months가 2월을 포함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체크한 거죠. 그래서 현재 months가 2월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이거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달까지 요거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오늘이 만약에 2일이에요.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2일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연은 365를 계속 곱해서 더해주고 월은 31일이나 28이나 30이나 셋 중에 하나를 계속 곱해서 더해줄 겁니다. 그래서 연 따로 월 따로 일은 그냥 2를 더해주면 돼요. 연 따로 월 따로 일 따로 토탈 데이즈에 계속 누적합을 구하는 거예요. 단 윤년일 때는 366을 그 다음에 월은 2월일 때 윤년이면서 2월일 때는 1을 더해주는 거죠. 윤년이지만 2월이 아니면 상관없죠. 그럼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줬고 그래서 최종 나온 이 다 서기 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며칠이 지났나를 다 누적합을 한 다음에 7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가 얼마냐? 이걸 보는 거죠. 나머지가 0이면 일요일, 1이면 월요일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는 거죠. 출력.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실행을 하면 이렇게 연도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오늘 날짜를 한번 지금 저희가 이거를 쓰고 있는 날짜가 2021년 지금 4월이고요. 네, 2일입니다. 2일. 이렇게. 그러면 지금 현재 금요일이죠. 네,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현재 날짜를 한번 입력해 보세요. 물론 이런 거 안 됩니다. 2021년인데 만약에 16월, 네, 그 다음에 40일 이런 거 지금 되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네, 이 에러 체크가 지금 안 돼 있어요. 레인지도 아예 벗어났네요. 그래서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안 돼요. 2021년 예를 들어서 뭐 12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만약에 50일 12월에 50일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수요일이라고 얘기를 해주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에러 체크를 안 해서 그래요. 그냥 무조건 더하기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 12월은 31일까지 있는지 1월은 며칠까지 있는지 이런 걸 체크해서 에러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빠뜨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날짜만 입력해 주시면 잘 동작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2022년 예를 들어서 뭐 4월 5일은 무슨 요일일까요? 네, 이거 화요일일 겁니다. 네, 달력 보면 화요일 맞습니다. 지금 이런 거 다 계산해서 우리 PC 같은 데 이렇게 동작하는 게 다 내부적으로 이런 알고리즘이 들어있다고. 물론 좀 더 최적화가 되어 있고 에러 처리가 되어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이 무슨 요일인지 이렇게 다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로직이 복잡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조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조금 그냥 이걸 실행하기보다는 부분을 잘라서 좀 복사를 해서 보시면서 조금 고칠 것도 고쳐보시고 이게 좀 그냥 기본적인 로직은 들어있는데 최적화는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수정을 해가면서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 네. 이 정도 로직을 할 수 있으면 기본적인 여태까지 저희가 배운 거는 다 이제 습득을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예제로 성적 처리 시스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성적 처리. 우리 요거 계속 우리 하면서 요 예제를 계속 볼 거예요. 요건 저희가 봤습니다. 지난번에. 스튜디언츠를 어떻게 돼 있죠? 리스트로 돼 있고 3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각 3명은 딕셔너리로 돼 있죠. 딕셔너리. 그래서 키와 밸류
키와 밸류, 키와 밸류 이렇게 돼 있습니다. 키 밸류로 돼 있는 딕셔너리가 하나의 학생이고 이게 3명의 학생 리스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요거는 뭐죠? 반평균, 반총점, 반평균, 국어 총점, 국어 평균, 영어 총점, 영어 평균 요걸 따로따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요거 초기화입니다. 초기화. 우리 프로그램 할 때는 기본적으로 초기화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초기화를 먼저 해놓고 요 변수들의 세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포문을 돌리면서.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돌았어요. 보시면 포문, 스튜던츠가 돌 거예요. 그러면 얘가 리스트죠. 그럼 첫 번째 아이템은 이 전체가 첫 번째죠. 그래서 이 딕셔너리가 하나씩 여기 스튜던트에 넘어올 거예요. 그러면 이 포문은 몇 바퀴 도냐면 3바퀴 돌 거예요. 왜? 학생이 3명이니까. 네, 그래서 스튜던트를 넘어오고 스튜던트는 하나씩 넘어오기 때문에 딕셔너리겠죠. 그래서 토탈이라는 키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토탈은 스튜던트의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을 다 더한 거죠. 이 스튜던트는 계속 바뀌는 거죠. 3바퀴 돌 때 처음에는 김철수, 두 번째는 박재동, 세 번째는 홍길동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면서 넘어올 거예요. 그래서 계속 넘어오면서 계산이 되고 그 토탈을 3으로 나눈 걸 에버리지에 넣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여기에 세팅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세팅이 되는 거예요. 토탈이 0, 에버리지 0.0, 0, 0.0 요게 바뀌겠죠. 네, 요 부분이 바뀔 겁니다. 요 부분에 세팅을 새로 싹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포문이 끝났어요. 여기까지가 포문이 끝난 거죠. 여기는 포문 바깥입니다. 포문 다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클래스 에버리지는 클래스 토탈을 랭스 스튜던트 랭이라고 하면 스튜던츠는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리스트이기 때문에 이걸 랭이라는 함수를 주면 3이 나올 거예요. 3.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3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3 이렇게. 근데 여기를 3으로 안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를 3으로 만약에 저희가 코딩을 했다. 그러면 이게 하나 늘어나면 여기를 또 4로 바꿔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그냥 랭으로 해놓으면 이게 하나가 늘어나든 말든 이 개수를 세가지고 이 숫자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을 짤 때는 우리 이걸 여기다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짰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3이니까 이렇게 3으로 짰다. 그럼 이걸 저희가 하드코딩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되면 데이터가 바뀔 때마다 이걸 다 다르게 코딩해 줘야 돼요. 근데 이걸 랭으로 해놓으면 데이터만 바뀌면 숫자가 자동으로 바뀌겠죠. 네, 보통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야 되고 이거는 좀 잘못된 코딩이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3은 그건 아니죠. 여기에 있는 3은 이 사람의 개수의 3이 아니라 코리아 잉글리시 매스 이 3개이기 때문에 3으로 나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만약에 이 데이터 자체가 국어, 영어, 수학 성적 말고 뭐 사회 성적도 넣고 싶다. 그러면 얘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똑같이 3이지만 학생 수의 3이 아닙니다. 네, 그거를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폼은 돌아가면서 클래스 토탈은 어떻게 된 거죠? 처음에 한 바퀴 돌 때 누구였죠? 김철수. 그거를 더하고 2바퀴 돌 때 박재동 거 더하고 3바퀴 돌 때 홍길동 걸 더합니다. 왜? 클래스 토탈은 최초에 0이었으니까. 0에다가 계속 누적합을 구하는 거죠. 계속 이런 식입니다. 저희 앞에서도 봤었죠. 계속 누적합 더하는 거. 그래서 얘도 국어 토탈, 영어 토탈, 수학 토탈 각각을 누적합을 더하는 거죠. 이것까지 포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이것까지 포문이 돌면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포문이 다 끝난 다음에 에버리지는 전체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포문 반복문이 돌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각각을 전체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세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출력을 하나씩 출력을 하는 게 아니라 포문 돌면서 출력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스튜디언츠가 리스트죠. 그래서 하나씩 넘어올 거예요. 하나씩. 그러면 그거에 이렇게 쭉 우리 앞에서 봤던 거예요. 기억나세요? 이렇게 문자열일 경우에 중괄호가 문법이죠. 중괄호가 문법인데 앞에 콜론을 중심으로 앞에 번호가 없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쭉 넣겠다는 거예요. 몇 개 넣을 거냐면 번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넣을 거죠. 그러면 아이템이 7개가 있어야 돼요. 넘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 짝이 맞아야 됩니다. 안 맞으면 에러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
우리 앞에서 배웠던 format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S는 문자열을 나타내고 D는 인티저, 숫자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거 굳이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쓴 거죠. 그리고 프린트는 그냥 한 칸 띄라는 겁니다. 빈 문자를 이렇게 좀 하나 띄어서 보여주려고. 그리고 반평균, 국어평균, 영어평균, 수학평균은 그냥 4번 딱 출력을 한 거죠. 네, 이 상황을 한번 설명은 길었지만 실행은 1초도 안 걸리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뭐가 출력이 된 거냐면 요 앞에 부분이 요 포문으로 출력이 된 거예요. 3바퀴 돌면서 3번 출력이 된 거죠. 그리고 요거는 그냥 4번 출력을 한 겁니다. 4번 이렇게 출력을 한 거죠. 중간에 한 칸 띈 이유가 요 프린트, 빈 프린트문이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보려고 한 칸 띄워주는 것까지. 그래서 for문과 if문, 그다음에 반복문, 계산 이런 것들을 누적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죠. 전형적으로. 그래서 초기화가 중요하고요. 초기화.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 초기화가 됐을 때 for문을 돌면서 누적합을 구하고 각각 성적을 처리한 다음에 출력도 for문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전형적인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좀 바꿔가면서 이거를 좀 늘려본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서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 예제는 저희가 뒤에서 계속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레고리력 하는 거하고 성적 처리 시스템, 이제 나중에 함수로 어떻게 뺄 건지 클래스로 어떻게 만들 건지 우리가 뭔가를 배워갈 때마다 이 예제를 계속해서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짧긴 하지만 모스부호라고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게 실제로 쓰는 모스부호입니다. 이게 보시면 모스부호가 있고 요게 암호예요. 모스부호. 띠띠띠띠띠 이런 암호입니다. 이 암호를 풀어서 그 알파벳으로 출력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한번 볼게요. 제가 좀 나눠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모스부호라고 되어 있는데 딕이라고 되어 있고 중괄호로 시작했죠. 중괄호로 막혀 있습니다. 이거 딕셔너리입니다. 딕셔너리. 잘 보시면 콜론을 중심으로 왼쪽이 키, 오른쪽이 밸류예요. 다시 왼쪽이 키, 오른쪽이 밸류. 보시면 막 되게 못 알아볼 것 같지만 요거 키를 보시면 점 대시입니다. 점 대시는 A라는 밸류. 점 대시가 키고 A가 밸류입니다. 그 다음에 대시 점점점 이게 B예요. 요게 키고 요게 밸류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렇게 쓰는 거죠. 만약에 내가 딕이라는 데 있는데 키가 점 대시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밸류를 돌려주겠죠. A라고. 그 다음에 대시 점점점은 뭐야? B를 돌려주겠죠. 네.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없는 게 뭐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대시 이런 거 없잖아요. 있나요? 네, 없죠. 그럼 에라입니다. 근데 중간에 폼을 돌면서 에라 나면 안 되니까 우리 대부분 어떤 식으로 쓰냐면 우리 배운 거 기억나세요? get이라는 걸 씁니다. get이라는 함수. get이라는 함수를 써서 이 안에다가 제가 점 대시를 주면 똑같이 A를 돌려줍니다. 이게 지금 동일한 거예요. D에 이렇게 하나 위아래가 지금 동일한 문법입니다. 근데 위아래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둘 다 이렇게 했을 때는 둘 다 동일해요. 근데 이게 없는 거 뭐 이런 거 넣으면 위에 거는 이렇게 에라를 줘요. 에라를. 근데 밑에 거는 디폴트 값을 주면 디폴트 값을 주죠. 근데 만약에 디폴트 값을 생략하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줘요. 요거를 포문 안에서 저희가 지금 쓰려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모스부호라고 돼 있지만 우리 딕셔너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키 밸류를 이용해서 모스부호를 주면 그 밸류를 주는 요걸 이용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풀어야 될 암호가 요거래요. 요거 좀 나눠서 볼게요. 풀어야 될 암호가 어떻게 돼 있냐면 점점점 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얘를 규칙이 뭐냐면
만약에 이게 미리 좀 그 말씀을 드리면 이게 만약에 문자열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게 결국에 요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요거를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 이 규칙이 뭐냐면 이 모스부호의 규칙은 뭐냐면 한 글자 부호로 쓰고 한 칸 띄고 한 글자 부호로 쓰고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진짜 스페이스가 나왔죠. 원래 스페이스는 두 칸 띄고 왜냐하면 이 알파벳은 H하고 E를 붙여 써도 되지만 그 모스부호는 H를 나타내는 부호와 E를 나타내는 부호를 붙여 쓰면 안 되잖아요. 부호기 때문에. 그래서 H를 나타내는 부호를 쓰고 한 칸 띄고 E를 나타내는 부호를 쓰고 한 칸 띄고 근데 진짜 스페이스는 두 칸 띄워주고 이런 식으로 모스부호를 형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규칙입니다. 암호를 저희가 만들 때 암호를 만들 때 H 나타내는 부호 쓰고 한 칸 띄고 E 나타내는 부호 쓰고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는 두 칸 띄고 그 다음에 S 부호 쓰고 한 칸 띄고 이런 식으로 요게 규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풀기 위해서 저희가 코드가 요겁니다. 지금 코드.split 코드를 쪼개달라는 거야. 우리 문자열에서 아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얘도 암호처럼 돼 있지만 우리 파이썬 입장에서 보면 문자열입니다. 문자열을 스플릿 뭘로 스플릿 하냐면 요게 지금 스페이스로 보이시나요? 스페이스 두 칸입니다. 두 칸. 스페이스 두 칸으로 쪼개서 그거를 워드에다가 담아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스페이스 두 칸으로 쪼개니까 처음에 이 암호가 요게 먼저 들어올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요게 들어올 거예요. 결국 이 첫 번째 포문은 세 바퀴 돌아갈 거예요. 세 바퀴. 그 다음에 요 포문 안에서 자 이제 히가 들어왔어요. 히에 해당하는 코드가 들어왔어요. 그거를 워드를 스플릿 하고 뒤에 아무것도 안 줬죠. 아무것도 안 주면 디폴트가 스페이스 한 칸입니다. 디폴트가 스페이스 한 칸. 이게 동일한 문법이에요. 네. 그래서 디폴트가 스페이스 한 칸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 히가 들어왔으면 그거를 스페이스로 쪼개가지고 캐릭터에다가 H를 나타내는 코드를 한 번 담아주고 그 다음에 E를 나타내는 코드를 한 번 담아주고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딕.get 한 다음에 캐릭터 들어왔죠. 캐릭터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했던 요거하고 동행하는 거. 딕.get에 요거를 이렇게 넣어달라는 거예요. 좀 요거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딕.get에 그거를 바로 출력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출력하세요. 그 다음에 쭉 출력하고 나서 이 폼은 HE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연속해서 출력하면 안 되기 때문에 스페이스 한 칸 출력하고 그 다음에 슬립 출력하고 스페이스 한 칸 출력하고 early 출력하고 스페이스 한 칸 출력하고 뭐 이런 식으로 로직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한 가지 안 배운 게 나왔어요. 한 가지 뭐냐면 프린트 요거만 한번 보고 갈게요. 프린트라는 함수를 우리가 계속해서 썼는데 예를 들어서 AAA 이렇게 출력을 했어요. 저희가 이거 계속 이렇게 했죠. 근데 요거를 두 번 출력해서 이렇게 여러 번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근데 원래 AA를 출력한 다음에 한 칸 엔터 치라는 말은 없잖아요. 엔터. 그래서 원래 프린트 함수에 우리가 생략을 했지만 뒤에 end 마지막을 뭘로 채워줄까 라고 줄 수 있어요. 이걸 만약에 제가 티나게 대시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A 찍고 대시 A 찍고 대시 이런 겁니다. 이거 다 똑같이 이렇게 A 찍고 대시 A 찍고 대시 A 찍고 대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 배웠는데 역슬래시 n은 엔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엔터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면 A 찍고 엔터, A 찍고 엔터, A 찍고 엔터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프린트문은 이거를 생략하면 디폴트가 이거와 같습니다. 네, 디폴트가.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걸 만약에 이 프린트문을 안 쓰고 뒤에를 생략하면 이렇게 생략을 해주면 이걸 만약에 찍었다. 그러면 출력이 어떻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A 찍고 엔터, E 찍고 엔터, 스페이스 S 찍고 엔터.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죠. 그래서 뒤에를 뭔가 옵션을 줬어요. 옵션을 어떻게 줬냐면 AND를 뭔가 묶어주는데 이게 지금 빈 문자열입니다. 원래 이 쿼테이션이 문자열 만드는 건데 지금 쿼테이션이잖아요. 그럼 빈 문자열.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 캐릭터 H 하나 찍고 아무것도 찍지 말라는 얘기야. 아무것도 찍지 말라. 그래서 요걸 줘야 이렇게 붙습니다. 이게 H 찍고 아무것도 찍지 말고 바로 E 찍고, 그다음에 스페이스 찍고 아무것도 찍지 말고 S 찍고, 엔터를 빼란 얘기죠. 그냥 이렇게 하면 엔터가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엔터 빼고 찍으란 얘기예요. 예쁘게 보이려고. 네, 요거 저희가 프린트문에서 안 배운 건데 네, 그냥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요게 전형적으로 그 모스부를 이렇게 쓰는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요거 뒤집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암호를 주고 문자열을 출력했지만 문자열을 주고 암호를 출력할 수도 있겠죠. 암호화했으면 복호화도 해야 되니까. 요거를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뒤집는 거. 그러면 일단 요 로직을 바꿔도 되지만 사실 제일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건 이 딕을 바꾸는 거예요. 딕 언더바 R이라고 해서 이걸 바꾸는 거예요. 이 키 밸류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A가 키고 밸류가 이런 모스부인 이런 식으로 이걸 손으로 다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B가 키고 밸류가 모스부인 이런 식으로 다 바꾸게 되면 이제는 문자를 넣으면 모스부호가 나오겠죠. 딕셔너리에서. 그래서 이걸 바꾸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걸 바꾸려면 이렇게 손으로 다 바꾸면 되느냐? 네, 물론 되죠. 근데 우리 배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안 하죠. 배운 사람들은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짭니다. 어떻게 짜냐면 우리 배운 딕, 예를 들어서 딕 언더바 R을 내가 할 건데 일단 빈 딕셔너리를 먼저 만드는 거예요. 빈 딕셔너리를 만들고 포문을 돌리는 겁니다. 어떻게 돌릴 거냐면 키와 밸류를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원래 있는 딕에 아이템을 받게요. 아이템을 이렇게 받을게요.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겁니다. 그리고 프린트를 한번 해보세요. 저희 프로그램을 짤 때는 처음부터 한 번에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단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딱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키 밸류 이렇게 쌍으로 나오죠.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를 딕 언더바 R에다가 넣어줄게요. 딕 언더바 R에 키 밸류를 뒤집어야 되니까 V 원래 밸류가 키가 되는 액을 K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뜻이죠? 원래 V 여기서 첫 번째 돌 때 요게 V죠. A가 V고 요게 V가 들어갔죠. 근데 얘는 빈 딕셔너리잖아요. 없는 거를 K라고 넣어주면 새롭게 할당이죠. 그럼 첫 번째 바퀴 돌 때 뭐가 만들어지냐면 A가 키고 K는 뭐였죠? 요 키니까 요 부호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얘가 뭐냐면 첫 번째 바퀴 돌 때 어떤 게 생기는 거냐면 첫 번째 바퀴 돌 때 A가 키고 점 대시가 밸류인 요런 딕셔너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한 바퀴 더 돌면 이게 그 다음엔 B가 키고 뭐뭐가 밸류인 이게 또 생기겠죠. 그럼 또 돌면 C 계속 이게 돌아가면서 이게 쭉 다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보고 찍어볼게요. 딕 언더바 R이 잘 생겼나? 네, 잘 생겼죠. A가 키고 부호가 딕 밸류인 키 밸류가 지금 뒤집어졌죠. 딕하고 딕 어디 가죠? 예. 딕은 이렇게 생겼어요. 키가 부호고 밸류가 밸류. 키가 부호고 밸류가 알파벳인. 그다음에 딕 언더바 R 요걸 뒤집어 놨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요걸 가지고 이제 로직을 좀 바꿔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 뭔가 요거를 뒤집는 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우리 리스트 내포라는 거 배웠었죠. 근데 이게 사실은 그때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딕셔너리도 내포가 있어요. 그래서 요 세 줄을 한 줄로 바꿀 수가 있어요. 요 맨 뒤에 내려보시면 리스트 내포라고 해서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예요.
리스트를 만들m에 있어서 포문을 안에다 집어넣어서 한 줄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근데 이거 딕셔너리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딕셔너리를 만들m에 있어서 포문을 넣어가지고 한 줄로 만들어 보자. 네, 한 줄로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우리 거기까지는 안 해도 되고 여기까지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딕셔너리를 포문을 돌리면서 키밸류를 간단하게 이렇게 뒤집을 수 있구나. 요 정도만 인지를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를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뒤집는 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그럼 이게 잘 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준비를 해놨어요. 사실은 여기 보시면 원래 우리 나눠드린 그 받으신 강의 파일에 보시면 연습 중에서 모스 코드라는 게 있어요. 연습 103번의 모스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요거를 똑같은 건데 요게 아까 한 줄로 뒤집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한 줄로 뒤집어져요. 아까 세 줄짜리를. 그래서 디건더바 R이랑 일단 먼저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나중에 배운 함수를 이용해서 인코딩하는 방법, 디코딩하는 방법, 그러니까 숫자를 알파벳을 코드로 바꾸는 방법, 코드를 알파벳으로 바꾸는 방법, 이거 두 개를 함수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무한루프 Y를 만들었어요. 우리 아까 선 그리기 한 것처럼. 그래서 메뉴를 선택하는데 인코딩 하실래요? 디코딩 하실래요? 아니면 인코딩 했다가 바로 디코딩 하실래요? 이걸 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문자열로 잘 만들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먼저 코드는 우리가 사람이 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먼저 알파벳을 치고 그거를 모스보호로 만들었다가 다시 알파벳으로 만들면 그게 내가 친 원문자열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잘 나오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그 선 그리기 그걸 이용해 가지고 함수를 만약에 1번을 선택하면 인코딩 하시고요. 2번을 선택하면 디코딩 하시고요. 3번을 선택하면 인코딩 했다가 디코딩 하세요. 그다음에 뭐 종료합니다. 잘못된 이거 우리 아까 배웠던 거 그대로 한번 넣어봤어요. 한번 간단하게 해볼까요? 나중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 해보면 제가 아까 우리 뭐였죠? He sleeps early를 한번 넣어볼까요? 우리가 풀어야 될 게 요거를 넣어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엔터를 치면 처음에 먼저 저거를 선택하라고 하네요. 3번을 하려고 합니다. 3번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럼 문자열을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요거 He sleeps early를 넣어보면 그래서 처음에 입력 문자열은 요거였습니다. 암호화된 코드가 요거래요. 요게 암호화된 코드입니다. 그리고 요게 잘 됐는지 다시 돌려보니까 He sleeps early가 나왔죠. 그러면 암호화된 코드를 카피를 해놨다가 제가 암호문을 문자열로 바꾸는 게 2번이랍니다. 2번 디코딩 암호문을 그래서 2번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다시 지금 요게 아까 제가 뭔가 키 입력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무한 루프에 빠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지금 입력이 지금 실행이 안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제가 이럴 때 커널에서 인터럽트 요거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여기 중단 요거 누르시면 돼요. 그럼 여기 없어졌죠? 그럼 다시 원래로 돌아온 거예요. 그럼 다시 되죠? 그래서 2번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코드 아까 제가 복사해냈던 거예요. 이걸 입력했더니 다시 이게 잘 나온 거죠. 지금 He sleeps early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종료하려면 큐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기 전에 한번 이거를 뒤로 거꾸로 우리가 암호를 문자열로 바꾸는 것 해봤으니까 다시 문자열을 암호로 바꾸는 것도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실제로 이런 for 반복문이나 if문이나 이런 걸 이용했고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쭉 봤고요. 요 밑에 있는 애들은 참고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게시글 중에서 뭐 찾는 거냐면 샵으로 시작하는 애 찾으려고 얘네들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얘네들 어떻게 찾으냐면 이 태그라는 곳에 지금 보시면 스플릿으로 나눠져 있죠. 그럼 여기에 스페이스가 이 포문이 이 태그에는 뭐가 들어오는 거냐면 on, top, of, the, world 이게 하나씩 들어오는 거예요. 왜? 스플릿으로 나눠서 요게 하나씩 넘어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태그가 start with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태그가 샵으로 만약에 시작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요게 걸리겠죠. 그다음에 요게 걸리고 요게 걸리고 요게 걸리. 얘네들은 안 걸리겠죠. 그래서 그런다면 얘를 여기다 추가하라는 겁니다. 추가하라.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하면 얘네들을 골라내겠다는 거예요. 샵으로 시작하는 애들을 골라내겠다. 샵으로 시작한 애들은 골라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문자열을 스플릿하고 그거를 포문을 돌려서 조건에 따라서 뭔가를 고르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꼭 샵이 아니라 W를 시작하는 애를 찾는다든가 아니면 여기 제가 만약에 골뱅이를 입력한 다음에 골뱅이로 시작하는 애를 잘 찾는다든가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쭉 다 소개를 드렸고 요 밑에 있는 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아까 봤던 리스트 내포 그다음에 딕셔너리 내포 요건 앞에서 저희가 봤었죠. 이런 내포하는 방법 그다음에 요거 너무 많이 쓰는 거라서 함수인데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enumerate라는 함수인데 얘는 뭐냐면 원래 요거 그 sum 리스트가 얘죠. 그래서 얘 포문에 넣으면 후 바지가 한 번씩 넘어올 거예요. 근데 가끔은 요 인덱스도 필요해요. 0번째, 1번째, 2번째 이런 인덱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enumerate라는 함수를 넣어주면 얘가 인덱스와 요 아이템을 짝으로 튜플로 넘겨줘요. 그래서 이걸 실행하면 이렇게 인덱스를 넘겨요. 0, 1, 2. 근데 보시면 이걸 만약에 이렇게 받으면 그냥 i로 한 번에 받아볼게요. i로. 그러면 i를 그냥 찍어보면 이렇게 튜플로 넘어오는 거죠. V로 받았네요. V로 받으면 이렇게 튜플로 넘어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쪼개서 받기 때문입니다. 쪼개서 받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계속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결국 enumerate가 뭔가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enumerate는 요 푸, 바, 바지를 넘겨줄 때 앞에다가 0, 1, 2 인덱스를 붙여서 튜플로 넘겨주는 그 튜플로 넘겨준 애를 한 번에 쓰든 쪼개서 쓰든 그건 사용자가 마음대로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enumerate라는 함수가 아주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기서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집이라는 함수도 있는데 요거는 선택적으로 좀 쓰기도 해요. 이렇게 묶어주는 애입니다. 푸와 원을 묶어주고 바와 투를 묶어주고 바즈와 쓰리를 묶어주는 이런 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쓸 일이 있다기보다는 남들이 이걸 가끔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묶어주는 아이구나 요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되고 enumerate는 조금 더 많이 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인덱스가 가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이런 참고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제가 몇 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enumerate를 좀 뭐 외우고 있지는 않지만 좀 기억을 해두셨다가 남들이 쓸 때 인덱스를 같이 쓰려고 하는구나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그 103번 파이직 베이직 103번 연산자와 흐름제어 if문, while문, for문, break, continue, pass 이런 것들을 배웠죠. 네,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